예,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제 장영광 선생의 우주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리우주론, 또 앞에 수식을 더 붙이는 중세적, 뭐 이렇게까지 많은 이제 수식을 붙였는데요. 이, 아까 앞서 발표에서도 역학도설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하셨고, 장영광 선생이 가진 많은 면모 중에,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 그 수많은 유학자 중에 역학, 영리하면은 뭐, 여원 선생이다. 좀 이런 등식으로 만드는 일종의 아이콘 같은 것도 필요하죠. 보면은 뭐 너무나 다양하지만 뭐 충분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 내용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아 가지고 일단 너무 난해하고 또 번역이 안 됐다 그러면 뭐가 있는지 모르고 또 번역을 하려고 보면은 이제 우주론 분야 얘기도 하듯이 자연과학적인 관점과 또 이 결합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제 해서 전동 천문을 모르면은 번역하기도 어렵죠. 보면 단순히. 그래서 등등 아직 한계가 많이 있는 분야인데 어떻게 또 이걸 또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고향이 영천입니다. 이 구미에서 지나가면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맨날 고속도로 지나가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구미가 어떤 동네인지 오늘 좀 이제 느끼고 갈 것 같습니다. 또 장영광 선생이 뭐 영천도 다 그 이밤 뭐 다 이제 거치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 좀 어렵더라도 한번 내용이 다 있고 여기도 있고 뭐 대략 다 어렵긴 합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가장 먼저 이제 이 우주로 우리가 우주 하면은 이 광대무명한 우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보면은 그리고 뭔가 이걸 탐색하는 게 우주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 있다는 거죠. 우주론이라고 이제 이 코스몰로지의 이제 번역어를 우리 우주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세계의 기원과 원리를 다루는 기원론의 범주입니다. 그리고 우주도 우리 존재의 가장 큰 기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의 존재로서 나를 둘러싼 재반 원리, 내 존재의 어떤 근저에 대한 인식론, 뭐 이런 걸 뭔가 포괄하는 걸 우주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주론도 세계관의 하나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관이란 이제 이 관점은 이제 왜 또 중요한가 하면은 이 우주론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의미 있잖아요. 보면은 인도에 가면 어떨까요? 인도. 이거 하나도 의미 없습니다. 이게. 유럽에 가면 어떨까요? 유럽인들. 무슨 소린지 하나도 안 들어져요. 이게. 문화권마다 이게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절대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은 또 그만큼 가치가 그렇게 또 큰 거기도 한 겁니다. 이제. 해서 이런 이제 우주론 분야, 이 문화권마다의 우주론 또 시대에 따라 또 달라지죠.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좀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아마 이원 선생의 이 영리도설이나 이런 게 좀 더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론 분야는 이제 선진시대, 선진이라고 하는 진시황 이전 시대 이런 뜻인데 춘추전국 시대를 말하는데 그 도교의 자연관에서 이런 문제를 가장 먼저 고민하고 뭐 수많은 고찰로 내놨습니다. 노자의 뭐 도생일, 무겁, 열자 아마 열자는 또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제 유교를 하다 보면 열자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또 장자, 또 여시춘추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게 이 계사전 역경 속에 있는 계사전을 통해서 태극을 좀 알게 되는데 이 태극 개념이 부각되기 전에는 이 시대는 전부 다 태일 개념입니다. 태일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었던 시대거든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태극, 태일, 태역, 무겁 얘들이 전부 다 경합버리는 개념 모델이다 생각하시면은 뭐 좀 이해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경쟁 중에 태극이 지금 최고로 살아남은 거죠. 태일이니 뭐니 역사 속에 다 이제 저기 묻혀져 버리고 뭐 이런 흐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자료들이 여기에 뭐 잔뜩 있죠 보면은 뭐 이것만 해도 여기 한 줄만 해도 뭐 오늘 발표 1시간 가야 되고 전체를 해도 1시간 되고 뭐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수많은 우주론 이야기들이 있고
이걸 이제 우리는 우주 발생론이라고 하는데 우주론 영역 안에서도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는가. 이거는 성경의 고민하고 똑같죠. 태초에 빛이 있었다. 어떻게 인간이 창조됐는가.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발생론입니다. 인간의 발생론, 우주의 발생론. 똑같이 여기는 이제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좀 쉽게 하려면은 여기 있는 수많은 개념어들이 어떻게 나왔고 무슨 뜻이고 어떤 체계를 갖고 있고 좀 교과서적으로 자료가 엮여져 있으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권하면은 여러분 수준이 이제 확 올라갈 텐데 책들이 없습니다. 이제 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이제 우주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이 광대몸이나 우주를 뜻하지만은 이게 실상 영어로 그 스페이스 영어로 번역하면요 보통 우주는 뭐로 번역하죠? 아니 뭐를 우리 우주로 번역하죠? 예, 코스모스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막상 그 개념을 자체를 들어가면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제 스페이스, 코스모스, 유니버스 주로 세 가지로 이제 이 대응이 되는데요. 스페이스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뭐 스페이스 공간하지만 이게 우주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게. 현대과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도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코스모스는 카오스와 이제 상대되는 반대말입니다, 이게. 그럼 카오스는 무슨 뜻이죠? 이 혼돈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혼돈의 반대가 코스모스인데 혼돈의 반대가 우주인가? 이건 아니죠. 혼돈의 반대는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 잡힌 세계. 그리고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질서. 그런데 우리말에서 질서는 그냥 교통 질서, 예의, 도덕 질서, 이런 의미로 질서가 있잖아요. 자연을 보는 질서는 없단 말이에요. 아니, 없다기보다 좀 다른 식으로 접근되겠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주로 번역된다는 것도 좀 어렵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실상 이거는 보편이라는 뜻입니다. 유니버스는. 유니버스를 하다. 보편이라는 뜻입니다. 보편. 그리고 USB, 여기도 지금 USB 꽂아서 하고 보시면 USB, 유니버스, 시리얼, 이런 식으로. 가장 큰 게 우리 대학교, 근대 시대 되면서 대학교로 번역됐잖아요, 이제, 우리말로. 그 영어가 뭐죠? 유니버시티죠. 그 유니버시티란 뜻은 유니버스를 연구하는 전당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학교야말로 세계 보편의 학문을 연구하는 세상의 모든 걸 보편을 연구하는 곳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번역하면서 어떻게 했죠?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크기가 그냥 제일 크다 이게 크다 작다 이걸로 매겨버렸죠. 보면 전혀 관점이 다릅니다. 이 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대학교 나오지 않으면 뭐 인생이 막 망가지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잖아요. 뭔가가 이것도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그 분절적으로 보는 면도 있죠. 그래서 대학은 실상 보편에 대해서 이 탐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번역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와 이게 다 같지 않은 문제도 고민할 필요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광 선생에는 아마 성리학자들 중에 우주란 말을 가장 많이 쓴 분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은 뭐 통계 낸 건 아니지만은 우주 개념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뭐 우주 요갈첩이라든지 그 뭐 첩자 자체 제목들을 했죠 보면은. 해서 왜 이렇게 이제 우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까 해서 이런 문제를 오늘 이제 조금 한번 이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예 여기 이제 평판은 앞서도 이제 발표하실 것도 뒤에도 하시기 때문에 자세히는 이제 빼고 이 평판 중에 제가 제일 뭐 이런 평가는 아마 기존 연구에서 다 발표된 것 같습니다. 인조 때 보면은 영남의 장영광이 살림에서 글을 읽는 당대의 가장 높은 선비다. 그리고 살림 아래의 인물로 장영광 1인뿐이다. 하여튼 장영광을 첫손이다. 해서 뭐 당대의 이미 최고의 이제 명리로 평가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평가가 저는 이게 인조 실록에 실려있는 평가입니다. 이제 실록에 실렸다는 것은 당시에 그나마 좀 표준적 내용이 실렸다고 볼 수 있죠. 문집 속에 있는 것보다도.
그 실록에 잠심 역행하고 영리에 더욱 정통하여 세상의 명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해서 요거를 키워드를 뽑으면은 장윤광 선생은 영리의 명료다. 이 좀 덩식 같은 타이틀을 붙여주지 않을까. 이게 뭐 아마 이 기존에도 다 이제 발표도 하셨고 다 하실 이야기인데 저도 똑같이 명리 영류다. 여원 선생이 누구야? 이러면은 영리의 최고의 선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리와 관련해서 책이 이제 세 개 제가 일단 오늘 그 중심을 했는데요. 앞서도 다 그 발표하셨고 이전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역학도설. 이 책은 그림을 잔뜩 모았는데 워낙 방대한 책입니다. 이게 이런 큰 책판에서도 두 채를 실 정도로 너무 방대한 거죠. 하다 보니까 번역이 안 되고 무슨 내용이 이제 도예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게 번역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여기에 실린 도예 수량이 346개입니다. 제가 그 논문 뒤편에 목록을 쭉 다 이제 해놨는데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고전번역원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연집 중에 우주요괄처, 그 다음 여원성리설, 뭐 다 중복적이다 하지만 책으로 별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세 책을 중심으로 이제 여원 선생의 영리우주론을 좀 살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원성리설 이제 우주설이란 편명에 들어가면은 그 서두에서 우주는 뭐냐 했을 때 이제 글자 정의를 들어가죠. 상하사방을 우라하고 고왕금내를 주라한다. 상하사방을 우, 옛날 미래를 합한 뭔가를 주라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우는 공간 우주론, 주는 시간 우주론, 이제 이렇게 좀 분리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요 발표하기 전에는 뭐 시간 공간이 좀 모호했었는데 이제 발표물 쭉 다시 또 작업하다 보니까 여은 선생의 책 중에 역학도설에 왜 상수학이 이렇게 많을까 보니까 이게 시간 우주론인 거예요. 시간 우주론. 그래 시간 우주론은 상수 쪽으로 쫙 풀려간다. 이런 생각을 좀 이제 인상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공간 우주론 물론 상수의 하도학수 다 있죠. 이제 그래서 그러나 공간 우주론 뭐로 주로 이 표현하려고 했는가? 이렇게 하면 기존의 여은 선생의 그 어떤 저작물이 좀 분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의는 누가 했냐 이게 누가 제일 먼저 이런 정의를 내렸냐 이겁니다. 이제 뭐 주자가 했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아니 어느 시대에 나왔나 이런 거죠. 이 설문해자의 자전 설명에 따르면 우는 집의 첨화입니다. 첨화, 지붕 뭐 이런 거. 그다음 주도 저는 시간이라는 뜻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이것도 글자 자체가 이 간머리가 있죠. 그래 이것 역시 건물입니다. 건물. 그리고 우와 주 둘 다가 지붕 있는 무슨 건물을 상징한 문자에 보면은 그러다가 이거를 전한초 회남자라는 텍스트 여기는 전국시대 이제 백과사상을 뭐 완전 이제 한 제국이 되면서 종합했단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우는 상하사방의 공간이고 주는 고왕금내의 시간이다. 뭐 이런 걸 정리해내면서 설명을 막 내리니까 새로운 우주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왜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됐냐 하면은 앞서 말드린 열자의 태역이라든지 여시춘추의 태일이라든지 계사전의 태극이라든지 얘들이 막 수없이 경험합니다. 최초의 개념이 뭘까 이래가지고 서로 막 경쟁하는 거죠. 유파에 따라 다르고 뭐 이제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 시대의 산물. 그래서 이건 이제 유교만 공부하면 이거는 점점 뭐 알아볼 도리가 없죠. 보면은. 해서 좀 공부를 좀 넓게 하면은 이 우주론의 다양한 이야기들도 좀 이해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회남자 이제 한두 대목 보면요, 회남자 원도원에서 여기 뭐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은 천지도 우주론의 하나죠. 보면은 사방을 과거로 삼고 팔방에 팔극으로 펼쳐서 이 극이란 말도 우리 태극의 극 있죠. 극이 번역이 안 됩니다. 번역이 우리말로 태는 뭐 크다 위대하다 이래 되죠. 태극할 때 극이 무슨 뜻이죠? 극한 최고의 극한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는 게 극입니다. 영어로도 더 번역이 안 되죠. 그냥 태극으로 쓸 뿐이죠. 막연하게 이렇게. 또 최고의 군주를 황극이라 그러는데 이 극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보면 이런 거. 저는 이제 뭐 잠정적으로는 표준, 스탠다드 뭐 이런 뜻으로 표대, 폴 같은지 북극, 남극에 이것도 극이잖아요. 보면은 이런 폴 뭐 이런 의미로 쓰긴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문명마다 태극을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팔극 이야기 나오고 해와 달과 별 뭐 사실 저는 이제 앞서도 속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은 이제 전통시대 천문 별자리 연구로 뭐 저는 나름 유명합니다. 이제 뭐 오늘 강의는 이제 이런 또 영리지만은 예전에 여러분 KBS 역사 스페셜 다 아시죠? 예, 거기 뭐 1회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박사과정 때도 나갔는데 뭐 한국의 별자리 물론 유족 유물 나오면은 전부 다 인터뷰들 합니다. 이제 그 맥락을 매길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하죠. 그쪽 분야로는. 제가 이제 학부를 원래 이제 과학자 되려고 서울대 자연대로 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종교학으로 이렇게 180도 돌아선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가 만난 게 이제 역사천문학, 역사시대의 수많은 자료들을 자연과학으로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도 이제 그런 본주 중에 하나이고, 뭐,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회남자는 도교냐 유교냐 하면 그때 가르기는 어려운데 도교 베이스입니다, 얘는. 뭐 회남자를 더 이해하려면은 황노학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황노학은 뭐 거의 이렇게 회자가 안 되기 때문에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황노학은 도교 계열입니다, 도교. 그래서 말하자면 도교 우주론이다. 이 우주 자체가 나은 개념도. 그리고 이게 이제 2000년 지나서 장영광 선생의 우주론에서 재론된 거죠,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물론 여기 주자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죠. 그럼 이제 여은 선생의 언어로 이제 몇 개를 살펴보면은 상하 사방을 우라하고 위로 최고의 극에 이르고 아래로 최저의 극에 여기 했죠. 하지극, 상지극, 뭔가 이렇게 극한을 생각합니다. 동서남북 최극. 이게 우다. 그러니까 육극의 이야기입니다. 위로, 상극, 하극, 동서남북 극, 사극. 이 극한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다음 고항, 금내는 주라는데 천지를 따라 시작해서 천재가 다음에 마치는 것이 주이다. 이 주는요, 마치 성경책에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 태초의 말씀처럼 끝까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주에 묻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의 우주가 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제가 주자 볼 때는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장영원 선생님 또 자기식으로 또 뭔가 재해석해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물이 천지가 우주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미 유형이다. 천지는 물이다. 하늘을 물형으로 보는 거죠. 이게 유형이라면은 어찌 그 한계가 없겠는가? 또 상하 사방이 다 극이었을 수 없어. 이미 최극이 있다면 그 바깥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 번씩 상상을 해보죠. 우주도 참 광대무변한데 그 우주 바깥이 어떨지 궁금해 하잖아요, 우리가. 우주 바깥 어떻죠? 우주 바깥을 인간은 또 고민할 수 있죠. 이거 입증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뭐, 현대 물리학도 끊임씩 하지만, 어쨌거나 바깥을 궁금해하고, 중세시대 유럽의 그림, 천문이나 무슨 작품들 보면 천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있는 우주 있죠. 우주 바깥에도 그립니다, 보면. 그런데 우리는 우주 바깥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도 안 하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럼 여은 선생은 그걸 고민한 거예요, 보니까. 우리끼리 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글로 남기진 않았으니까,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우주가 뭔지 정말 고민한 거죠. 이게 단순히 문학적으로, 상상적으로 고민을 하더라도 그 자체는 의미가 있고, 이 많은 추동성이 이 여은 선생의 저술 속에서 다 이제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이 이제 여은 선생이나 유학자들의 우주론은 뭐 어떻게 보면 유사과학입니다. 유사과학. 과학의 우주론은 아니고 유사과학 우주론이라 말할 수 있고,
또 이제 송대 성리학에서 이걸 개발했기 때문에 중세 우주론입니다. 중세. 근대 우주론이 아닙니다, 이게. 중세 우주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세 우주론이니까 폐기돼야 되느냐? 제가 이제 저 역사 천문학을 계속 이제 연구하면서 어떻게 지금 최근에 생각이 이제 잡고 있냐면은, 뭐,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와 달이, 오늘도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서 움직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고, 지구가 동쪽으로 가네? 이렇게 말하고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는 태양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현대과학은 지구가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거고 지구가 동쪽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리는 맞다 하더라도 우리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태양이 서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인간의 관점, 과학의 관점 두 개를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이론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지 틀렸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과학도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 뭐 하여튼 이런 문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여은 선생의 우주를 보다 보면은 뭐 쭉쭉 생각이 나죠, 보면은. 예. 그 다음에 그 시작이 있다면 시작되지 않은 앞도 필시 있을 것이다. 우주의 시작이 있고, 그럼 또 시작이 또 있겠죠, 이제. 이거를 선진도가에서는 태시라고 표현하는데, 태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태영론에서. 그래서 시간, 그 지점을 뭐라 할 수 없으니까 위대할 태자를 넣어서 태초다 이름을 붙인 거죠, 보면은. 이거는 신학에서도 똑같습니다, 보면은. 신학에서도 하나님 존재가 어떻게 됐냐. 그 최초의 존재를 신이라고 이름 붙인다. 이 논법이 좀 비슷합니다, 이제. 그래, 어떻게 보면은 유교하고 기독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유사합니다, 이게. 도교하고 불교는 또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 도교, 불교가 한 편이고, 제가 볼 때 기독교하고 유교는 한 편입니다, 이게. 사유방식이. 뭐 이런 면도 있습니다, 보면. 예, 뭐 하여튼 저런. 그러다가 이제 뭐 이거를 이제 더 깊이 가는 건 아니고 거기서부터는 태극을 리다해서 태극 리론으로 이 전체를 돌려내버리기 때문에 우주론 논변이 뭐 더 깊어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송대 주자학도 어떻게 좀 이해하실 필요 있는가 하면은, 주자학은요, 이 한당대 유교하고는 세계관이 완전 다르죠, 보면은. 전부 다 리 중심으로 너무 이념적으로 이 세팅이 바뀌어버렸다 말인다, 보면은. 너무 이념적이다 보니까, 관념론에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가 버린 거예요, 보면 이게. 이 성리학이라는 게. 왜 그랬냐면은, 이 주자가 살던 남송이라는 거는 북방 지역에 누가 있죠? 요나라, 금나라 때문에 중원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제. 중국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자기 중원을 잃어버린 시대가 요금 시대거든요, 이제. 이 남송 시대를 살면서 이런 뭔가의 문제의식, 울분, 이게 학문 속으로 파고 들어간 게 성리학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은 중국 중심 민족주의가 잔뜩 내장되어 있죠, 보면은. 그래서 그 점도 함께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주의 경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보면 이게. 한당대 유교는 좀 다릅니다, 이게 전체주의 맥락하고. 전체주의다 보니까 사유에 누군가 이탈하는 거를 뭐 너무 싫어하죠, 보면. 아무튼 이제 그런 속에서 이런 우주론도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뭐 쭉쭉 가기 때문에 제가 좀 건너뛰면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래서 인간은 우주를 담당하고 천지를 파악해서, 우주관에 가장 크게 모범된다 해가지고 인간의 정의를 이 우주 속에서 최고의 모범되는 존재 해서 인간의 의의를 이제 매겨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다 배우신 만물의 영장이 되니까 배웠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꼭 금수, 총목과 비교해가지고 인간의 우월성을 찾아야 보면은 저는 이것도 어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풀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맨날 풀보다 인간이 낫다 그러고, 무슨 동물보다 인간이 온전하다 그러고, 오행이 다 갖고 있다 그러고, 저는 이 비교 방식이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 다시 보니까 뭔 비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그 자기 존재의 근거를 못 만들고 비교의 우위를 찾는가 싶은 거죠, 보면은.
천지인 사유방 천지인물이잖아요. 이 사유방식이 천지인물 만물보다 최고다. 이제 이런 논법이 전부 다 이 송대 성리학의 우주로 세계관 속에서 다 이제 배틀 나오죠 보면. 이전에 있었지만 여기서부터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해버리기 시작하죠. 이게 그런데 자연만 비교하면 좋은데 인간 사이에서도 더 우월한 인간을 또 찾게 되죠 보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인간 관계론 또 배타적으로 이 조선시대로 점점 흘러갑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사방 한마디 그게 방촌의 마음이 결국 이 천지를 포괄한다 해가지고 전쟁의 마지막 기획에는 유심주의로 또 돌아갑니다 이제. 그래서 우주론이 뭔가 이러면은 결국 마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뭐 그냥 거두절미를 하다 보면은 그냥 생각의 우주론이 하다 뜻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주론 할 때 여러분이 너무 자연과학적인 빅뱅 여전히 막 이런 방향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은 결국 나의 존재, 근원,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 모든 게 묻어 있는 것을 우주론을 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잠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은 좀 신미 우주론이다. 신미. 인간이 이 미학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아름다움, 질서의 아름다움이 있죠 보면은. 공부하는 것도 다 그 아름다움 아닙니까 이제. 아마 그 신미 우주론 맥락에서 이 영리 우주론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천지대수 해가지고 소강절 선생의 상수 수리론으로 뭐 잔뜩 들어가져 보면은 이 환경 경세서 이거 뭐 하나하나 오늘 이제 설명하기는 뭐 어렵습니다. 당연히 또 알고 계신 것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 이게 이제 1년에 12달이 있고 한 달에 30일이 있듯이 우주에도 12달이 있다는 거죠. 시간 우주가 이게. 그럼 우주에 한 달이 몇 년이냐? 몇 년이죠? 우주에 한 달이 1800년이래요. 1800년. 그러면 1년이, 우주에 1년이 어떻게 되죠? 1800년이 12번이 되풀이하면은 이게 129,600년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129,600년 숫자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원 하나가 360도죠. 360 곱하기 360 하면은 129,600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원을 뭔가 제곱했나 싶기도 하고, 어쨌거나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이런 이제 원의 운세라는 시간 우주를 소강절 선생이 만들고 나서는 이걸 원의 운세론이라는데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시간관념 속에서는 완전히 베껴버렸죠, 이게.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보면은 조선 말까지도. 또 지금도 뭐 어느 정도 영을 가져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확대해가지고 인류의 시간표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 시대를 보면은 뭐 고고학이나 무슨 이런 게 없었는 시대 아닙니까? 이제 화석이니. 그렇게 이 시간대를 제가 볼 때 12만 년으로 확장해도 크다 생각합니다. 인간 역사가 1000년, 뭐 2000년, 3000년 뭐 이러는 것 같은데 12만 년의 시간 단위를 만들어낸 거죠, 이제. 대신에 근대 시대가 되고 보니까 12만 년으로는 이제 택도 없어졌죠. 지금 지구의 나이가 얼마죠? 48억 년 이런 입장이니까 이제 게임이 안 돼버린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근대보다 그 시대에서의 맥락에서는 어떨지 뭐 이런 것도 이해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월해운세 수비, 이 기초에는 하도낙서, 이 상수학이 이제 결국 상과 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도와 낙서죠, 이제. 그리고 하도낙서를 줄이는 말이 하락으로 줄일 수도 있고 도와 서로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 책을 도서를 하는데 이 하도낙서를 줄인 게 도서입니다, 도서. 그래서 송대 이 학파를 도서 상수 학파라고 부르죠. 도서학처럼 책 읽는 학파가 되는 게 아니고 하도낙서를 핵심으로 하는 상수학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상수학은 한나라 때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경향이. 그럼 한나라 때는 상과 수를 하도낙서를 핵심으로 삼았냐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한나라 때 상수학은 괴와 기를 핵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괴기상수학이라고 부른다. 괴기상수학. 이 괴기 말뜻도 안 들어져 보면은 괴가 8괴, 8개의 변화. 1년 12달에 8개의 변화. 기는 뭘까요, 기? 온통 기다. 이런 기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기는
24절기. 1년에 24절기, 12달 24절기 있죠. 이 절기 변화가 괴상으로 다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동지가 일양시정이죠. 이게 쥐레 복괴, 양효가 아래에 있는 이미지가 통한다는 거죠. 해서 이 시대 괴기역학은 뭔가 하면은, 영리로 자연의 이 질서를 해석하려고 하는 뭐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이 한때는. 그리고 그게 이제 송대에 와서는 이제 하도학서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제 펼쳤기 때문에 이제 이제 상수학, 하도학서 상수학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요괄첩을 통해 가지고 여원 선생이 생각한 우주가 어떤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좀 다소 다 중복적이고 또 좀 다르고 이럽니다, 이제. 그런데 이 우주 요괄첩을 이 첩자니까 첩자 형태로 이제 접히는 거겠죠, 이제. 18세에 있다 그럽니다, 18세에. 자, 이걸 보고 우리는 18세 때 뭐 했나 했더니 그 시험 공부한다고 뭐 도서관에만 있던 이런 경우가 납니다, 이제. 예, 아무튼, 회진첩, 이 제목도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제1, 제2, 회진, 진리가 모이던다 이런 뜻이겠죠. 저는 이게 처음에 인쇄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아무것도. 뭔가 했더니 텅 비어버린 거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보면. 이게 무곡입니다, 무곡. 무곡. 그러니까 이제 무곡이고, 그 다음에 태극이죠. 그리고 태극, 무곡인데 이어져 있다. 이렇게 말리열리자. 그게 만물, 만사, 만화, 만변이 나온다. 그리고 이 전체를 주재하는 게 리다. 리, 태극, 무곡, 세 개의 개념을 이론첩에 이게 가장 원리다. 이렇게 제시한 거죠. 이 생각이 여원 선생 전체 일관되고 조선의 성리학자들 전체 일관되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래서 약간의 경향 차이가 있다면은, 이 무곡을 분리시킨 겁니다, 이게. 분리됐잖아, 앞쪽에. 좀 도교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젊었을 때, 이거 작업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허용되는 범위인가 보다 싶기도 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왕첩, 천지, 그 다음 인, 천지인이 이제 3첩, 4첩, 그리고 3장, 4장으로 펼쳐지죠, 보면은. 그래서 천지에는 일월성신이 있고, 자, 일월성신에 대응되는 땅에는 뭐가 있죠? 여기는 수와 토속을 했죠. 만약에 이게 이제 국가 의례다 이러면은 산천초목이 대응됩니다. 산천초목. 보통은. 누굽니까? 정도전 선생의 삼봉제에 보면은 하늘에는 일월성신이 있고, 땅에는 산천초목이 있고, 인간에게는 시서 예약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내자 대과하는 방식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있죠, 보면. 그리고 여기는, 산천지로 간 게 아니고 수와 토속으로 갔죠. 요 자체가 이미 여원 선생의 생각이 묻어 있는 겁니다, 이제. 자, 이걸로 자연을 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또 여기 뭐라 많이 있는데 이게 뭔지 이런 거 이제 연구하면은 여원 선생이 한 자연의 인식 방식을 좀 더 알 수 있는 거죠, 보면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사시, 절후, 절후가 다 나와 있죠. 24절, 72후. 우리가 절후라는 말씀이 절후가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24절기도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어려워하죠, 보면은. 그 후까지 들어가면 더 어렵죠, 보면은. 그런 제가 이 후도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물후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게 자연의 이 식물이나 동물의 변화를 보고 이 계절이 바뀌는 걸 짐작해낸 후인데요. 여러분, 어르신께 이렇게 인사협 주는 걸 뭐라 그러죠? 문후를 준다 그러죠. 문후라 그러죠. 이 후입니다, 후. 자, 척후병이 적의 동태를 막 살피러 보냅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척후죠, 이게. 이 후입니다, 후. 해가지고, 또 어디 후가 많은데, 예후. 뭔가 병원 갔다 오고 뭘 먹었는데, 예후가 좋다, 안 좋다, 예후. 제가 후 문화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후. 우리 문화에 각종 후가 아주 넓게 이제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자연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게 이제 72후입니다, 이제. 예, 아무튼 이런 이야기. 또 인간을 막 형체부터 쭉쭉 하고. 그래서 여기 너무 엑기스를 뭐하라기 또 욕 하나 해석하는 데만도 아마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우주요괄첩. 그래, 아직 우주 요괄첩에 대해서
뭐 안 나온 것 같은데 저도 또 과문이라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연구가 필요합니다. 10장인데 10장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연구서가 없죠, 보면은. 또 연구서가 있어야지 이 의미들이 자기 방에 하나의 뭔가 의미론으로 뭐 족자도 뭔가 병풍이도 만들 수 있을 텐데 뭐 의미가 잘 안 들어오니까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통. 여기는 이제 유교적 도통의 연원, 천황, 지왕, 인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이거 다 신화론이죠. 역사 신화론. 그래, 역사 신화론의 관리가 더 어떤 맥락인지 다 할 필요가 있고, 또 제도처, 성리학의 도학, 도학의 개요. 여기 뭐 1, 2, 3, 4, 10까지 숫자도 막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체계. 어떤 걸 도에다가 담으려 했는지. 자, 그 다음에 경모처. 경모는 마음속으로 이제 사모할 만한, 공경할 만한 인물들. 일종의 열전이죠, 이제. 순신, 충신, 뭐 의사, 뭐 이렇게 인물들 자기 나름으로 뽑은 겁니다, 이제. 어떤 맥락에서 뽑혔는지, 뭐를 보고 뽑았는지, 그 시대 공부 방식이나 뭐 역사 인물 보는 이해도도 요소에 다 묻어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방수처. 이거는 옆에 두고 뭐 필요하면 찾아볼 거리다 해가지고 그게 음양가, 도가, 법가, 명가, 술수가, 불가, 성가, 임역가, 뭐 병가, 향훈가, 뭐 등등. 이 향훈가는 이제 위선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제 뭐 이런 이제 각종들을 노당, 장자 뭐 다 공부할 필요 있다 해서 여원 선생이 성량한 게 아니라 늘게 공부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공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아마 여원 선생의 학문이 넓어진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을까. 다른 걸 봐야 내가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런 흔적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뭐 여원 선생을 연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첩은 원치처, 이제 건치점을 원치, 건치 뭐 이런 제인데요. 멀리서 참여할 만한 것, 이 승리의 도를 뭔가 깨우치기 위해 가지고 천복, 지제, 산고, 뭐 산수부터 해가지고 나름으로 광물까지 있습니다. 옥도 있고 송백도 있고 질환도 있고 뭔가 이게 나름의 질서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나름의 키워드를 던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도 한번 내 인생의 주 키워드가 뭔가 여기 몇 개죠 이게? 둘, 넷, 다섯, 25개잖아요 이제. 25개 용어로 자신이 추구하는 뭔가를 키워드를 나이를 하면 뭐가 될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한번 해보면은 여원 선생의 생각을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짐작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방궁처, 여기 마지막인데 방궁은 스스로를 이제 성찰한다. 역시 여기도 수많은 이제 키워드들이 있어서 성찰의 원리나 기준을 어떻게 삼았는지 이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해서 이제 근데 이 전체가 우주 요괄책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주를 요약한 거죠, 이제. 그래서 우주론이 뭐냐? 방금 말한 전체가 우주입니다. 여원 선생이 생각한. 이게 우주입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세부 내용이 담긴 좀 해설서가 나오면 어떨까? 제가 볼 때 여원 연구에서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해야 이제 여원 선생의 학문 세계를 훨씬 더 가까이 접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주 요괄첩은요, 여기, 효종에게도 올려졌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뭐, 태계 선생이 저기 뭐 성학십도 올리고 이런 건 알잖아, 선조에게. 한데 우주 요괄첩 올린 지 저도 처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안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게 앞으로 여전히 많다 할 일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깊이는 못하고 너무 방대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간략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역학도설 그 방대한 국어 구책 중에 346개의 도해, 이걸 도해죠, 보면은. 그래서 이 그림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림이나 산수화냐 이런 그림도 아닙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뭔가 자기들의 의미를 담는 체계에 보면 이게. 그래서 제1도를 일엄일량 위역도. 그러니까 음량, 일엄일량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역입니다, 역도입니다, 역도. 자, 우리 주역할 때 영리할 때 역 글자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해와 달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해가 있고 밑에 달월이 있고 두 개 합성어. 이게 역입니다. 그래, 역이 뭔가 하면은 1월의 변화 속에서
우주 삼라만의 변화를 추구하는 학문이 여기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죠? 요게 이제 1월 글자죠, 이게. 이게 역이라는 글자 됐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 태극, 천지, 방원, 동정지도. 말로 해야 되는 거, 말로 된 거를 전부 다 뭔가 도해를 합니다. 이렇게 도해. 그래서 이걸 도설이라는 도가 있고 또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요 정도는 이제 간단하게 나가기 시작하죠. 갈수록 얼마나 복잡해진지 모릅니다, 이제. 태양이 항상 둥글고 결점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그림으로. 뭔가 나름의 그림으로. 저는 이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막연히 알고 있는 개념을 표현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거 다른 영역이거든, 보면은. 계속 표현을 하다 보면은 어떤 지점이 발달이 되고 개발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일출입, 원건지도. 태양이 출입하는 거를 뭔가 표현한 거죠.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죠? 우리 앙부일기 같은 거, 해시계 이런 거. 뭔가 이런 원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자연과학도 들어오고, 아까 그 신비우주론도 들어오고, 뭐 다 막 들어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이번에는 달. 달은 어떻게 둥글고 결점이 없냐, 이거죠, 달. 태음지정. 태양지정이네. 해와 달. 표현한다는 거죠. 저 표현의 지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뭐 제일 처음 그림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만은 또, 자, 이 구주 지도, 구주. 아마 이게 황하강 좀 되는 것 같아요. 장강 좀 되는 것 같고. 중국의 구주. 구주는 뭐죠? 이 땅의 전체죠. 땅의 전체. 그러니까 이때 세계 지리상의 대발견이 일어났는지 이런 건 아무 무관하게 그냥 이 속에서 이 세상을 또 생각한 겁니다. 이 그림 속에 잔뜩 들어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조석지도. 여러분, 밀물, 설물이죠.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거를. 아니, 가면은, 바다 하면 낮아지네, 간존이, 만존이 막 하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표현할까, 이걸, 원리나, 뭔가를. 이런 고민을 한 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현대는 어떻게 표현하죠? 뭐 이런 거. 생각보다 어려운 영역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연생은 뭔가 다 그림 표현하려고 한 거니까 정말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한계가 있고 의의가 있겠죠, 이제. 동시에 이제 잡아낸다면은 아마 그런 중에 뭔가 더 많은,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하도 낙서, 이런 거. 이 하도 낙서는 누가 개발했는가 하면은 전부 다 도교에서 개발한 겁니다. 도교. 북송, 당말, 북송초. 뭐 그 시대에 이제 막 어떻게 하다가 이게 이제 송대 이야기 우주론으로 정책 채택되면서 비약적인 중심으로 올라서게 된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하도라 부르고 이걸 낙서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름이 이렇게 정착된 거는 그 이후입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걸 하도 낙서라 하지만 또 하도 낙서 글자는 이미 지난 시대 때 나와 있죠, 보면은. 용어는 이미 나와 있고, 도상이 없다가,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선천 8개. 8개와 지금 하도를 막 결합시키고 있죠. 이렇게. 괴와 하도 낙서를 결합시키는 과정들.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이거는 이제 8개도, 문왕 8개, 복희 8개, 또 선천 8개 방위도. 또 이게 이제 64개 원방도, 원방 본도라고 하는데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64개를 원으로 배열했고 방으로 배열했잖아요, 이제. 우주가 밖에 있고 지구가 방으로 안에 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표상이기도 하죠, 보면. 그런데 이게 64개를 원 하나로 둘른 이 표현 자체 있죠. 이걸 유물적으로 찾아가 보면은 한나라 때 있냐면 없어요, 보면 이게. 개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념은. 당나라 때도 없어요, 보면 이게. 송나라 때 와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개발된 겁니다, 보면 이게. 원방체계. 그래서 이 64개의 의미론을 또 하나씩 추구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도해로 표현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고 또 대신에 도해로 표현되다 보니까 한계는 뭐죠? 생각이 그걸로 제한이 돼버립니다, 이제. 더 다양한 생각을 못하게 하는 제한시키는 또 이 한계도 동시에 붙게 되죠,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세 우주론이 된 게 지금 뭐죠? 코페르니쿠스 뭐 이런 지리상의 대발 이런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아직도 지구를 네모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 타고 멀리 가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언제 생각할까요? 17세기, 18세기 이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시대의 역행 문제도 뭐 전면으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일반적 사고 속에서.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세 우주론적인 성격도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천명 신도 구도 뭐 여기 태계 선생하고 추만 선생의 이제 그림들인데 사실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이걸 할 뻔했었습니다. 워낙 재밌어가지고 하다가 뭐 주제가 완전 바뀌어버렸는데 정말 많은 그림들이 역학도술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역학도술이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조선조 성리학의 교과서다. 이게 교과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학도술의 번역서라든지 좋은 책 개발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은 선생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번역서로 나오면요 조선시대 유교나 공부하는 누구라도 이 책을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이쪽 분야들이 또 다 모아져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림이니까 재밌잖아요. 이게 뭔가 내용을 몰라도 그림으로 이제 표현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그림들 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뭐 오행 나름의 이제 이 분류가 있습니다. 이 천지, 일월, 성신, 뭐 오행, 시령, 조화, 풍운, 내전, 뭐 천명, 어쩌고 인사, 자연물부터 심리까지 뭐 온통 다 이 그림으로 그려낸 겁니다. 보면. 그래서 영리 아마 만약에 번역 다 되고 보면은 영리만이 다룬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분석을 안 하니까까지 모르는 거죠. 앞으로 한번 이거 하다 보면은 전혀 또 다른 연 선생의 세계가 이해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소 어려운 주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발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